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선재입니다. 원익홀딩스 투자 포인트 들고 왔고요. 요 며칠 흐름 보신 분들은 아시죠? 다시 호흡이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로봇 섹터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일정 타이밍에 맞춰서 힘이 붙는다는 거, 이거는 진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신고가 영역에서 한번 이 음봉이 툭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꺾이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요, 괜히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음봉이 뭐냐면은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두드리는 자리에서 당연히 나아질 수밖에 없는 단기 차익 실현 물량, 그리고 가벼운 조정이에요. 오히려 이런 조정은요,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준비 과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왜 이어질 수밖에 없냐? 이건 결국에 남아있는 이 일정 때문이에요. 단계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는 CES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슈. 이게 날짜가 뭐 딱 박혀 있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 성격상 진행될 수밖에 없는 재료라는 점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정이 남아있고 시장이 그 일정에 맞춰 움직이면 로봇주는 다시 신고가 갱신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딱 그 그림이에요. 이 CES 타이밍에 맞춰서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러 가는 움직임. 이 흐름이 다시 한번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라고 해서 원익홀딩스만 또 단독으로 보시면 안 돼요. 로봇 섹터는요, 여러분들 그룹으로 살아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금요일 날 뭐가 좋았습니까, 여러분? 자, SPG 어땠어요? 자, SPG 그리고 뭐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했어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가 치고 가네? 이 자체가요, 로봇주 전체의 돈의 흐름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전략을 두 갈래로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단기 대응은 뭐에 맞춘다? 이 CES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이 흐름을 타야 되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요 중장기 포트 들고 가시는 분들은요, 그럼 요 목표가를 어디까지 열어두고 어떤 기준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오늘 확실하게 좀 잡아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영상 제작하는 입장에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요 좋아요랑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진짜 힘이 나거든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볼게요. 비용 드는 거 아니고 딱 1초면 끝나잖아요. 꼭 좀 부탁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댓글창 열어놨으니까요, 우리 원익홀딩스 다시 한번 좀 시원하게 신고가 가자라는 의미로 신고가라고 자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단순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요, 우리 신고가 지금 갱신이 가능한 그 자리 근거가 지금부터 나오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흐름부터 좀 차분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은요, 우리가 딱 숫자만 보면은요, 이 프로그램이랑 이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찍힌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은 오늘 좀 수급이 안 좋네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단순히 이런 표면적인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거래원과 흐름 과정까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를요,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프로그램 이 수급부터 보면 장 막판에 매도가 한번 세게 찍혔어요. 근데 장중 흐름을 보시면은요, 쭉 매도만 나온 게 아니라 중간중간 다시 이 매수 구간이 분명히 들어왔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시 막판에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은요, 한때 마이너스 55억까지는 밀렸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매도 엄청 나왔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최종적으로 마감 수치를 보시면은요, 한 마이너스 한 33억 수준에서 끝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판에 거의 한 대략 20억 가까운 요 자금이 다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오늘 뭐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왔다, 이거는 뭐 안 좋다, 자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거죠. 자, 단순히 수급은요, 요 결과 숫자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과정을 추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말 그대로 역사적인 신고가 근처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시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자리일수록 차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뭐까지 같이 봐야 된다? 재료, 그리고 여기에 일정. 지금 이 종목은요, 단순히 뭐 로봇이다, 이 한 단어로만 설명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이미 이벤트 일정이 생겨 있고 그 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뭐 무섭다, 위험하다 하고 손 놓는 자리가 아니라 이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단기 대응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란 점,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 그 다음으로 이 대차장구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요, 다른 로봇 종목들이랑 비교해보면 대차 체결되는 뭐 물량도 적고 상환되는 이 물량도 눈에 띄게 적어요. 이거는요, 그냥 단순 우연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결국에는 이 대차라는 게 뭡니까? 증권사들이 주식을 빌려주는 구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 증권사 쪽에서 굳이 물량을 많이 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상황. 애초에 빌려줄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걸 한 단계 더 풀어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내가 나중에 이 신용 물량으로 천천히 매집을 할 거고 개인들은 현물 위주로만 받아라. 자, 그러면 주가는 위로 쭉 끌고 갈 수 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 대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상단으로 올라올 때 유동성을 한번 확 터트려주고, 요 구간 보세요. 요때 잘 생각해 보시면 외국인과 그리고 이 기관 물량 전부 상단에서 꽉 묶어놨죠. 그 과정에서 뭐 했습니까? 자전거래를 돌렸고요. 기억나시죠?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15시 30분에 한 100만 주씩 왔다 갔다, 어떤 날은 뭐 200만 주씩 오가던 그 장면들. 자, 그렇게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키워주면서 주가는 쭉 위로 밀어 올리고, 그 다음에 거래 정지 한번 걸어두고 상단에서 천천히 돌리면서 이 매물 소화를 진행시켜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끝났다고 판단되면 그때 한번 툭 떨어뜨리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때랑 지금 같은 패턴으로 갈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차에서 결국에 이 체결 숫자도 적고 상한 숫자도 적고 서로 오가는 물량 자체가 적다는 건 한마디로 이런 뜻이에요. 나도 지금 먹을 물량이 부족한데 다른 쪽까지 뭐 챙겨줄 여유는 없다. 이 말이 딱 맞는 상황이고, 지금처럼 주가가 시원하게 뻗어가지 못하고 계속 눌리는 흐름이 나오면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죠. 기분이 안 좋으신 것도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왜 안 가?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번에 공시 하나가 나왔죠. 자, 그 공시로 인해서 주가가 쭉쭉쭉쭉 치고 올라갔다면은, 예를 들어 42,700원 라인까지 단숨에 숨이 붙어버리면요, 그게 과연 좋은 그림이었을까요? 아니죠. 자, 그렇게 가버리면 원익홀딩스는요, 다시 한번 이 투자 경고 리스크가 바로 살아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어떠한 과정을 거쳤습니까? 투자 주의에서 경고, 그 다음에 이 투자 경고 재지정 예고까지, 이걸 하나하나 풀어내는 데만 거의 한 달, 길게는 한 달 이상이 걸렸어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뭐 했죠? 버텼고요. 또 이런 눌림목에서 다시 담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만들어낸 게 지금의 이 신고가 영역입니다. 근데 그 모든 규제가 언제 풀렸습니까? 12월 11일부로 전부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시점을 보세요.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지 고작 한 6거래일 됐나요? 자, 이 상황에서 세력들이 벌써부터 다시 이 투경을 좀 붙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눌러주는 흐름이 나오는 거고, 의도적으로 위로 안 보내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너뜨리지도 않으면서 딱 이 근처에서 주가를 눌러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차트 보시면은요,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단기 추세선인 요 5일선 보시죠. 5일선까지는 눌러요. 근데 거기서 끝. 절대로 요 11선 아래로는 안 밀어요. 항상 이 11선 위쪽에서 다시 안착을 시켜줍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단기 추세를 완전히 깨지는 않겠다는 신호예요. 즉, 흐름은 살아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심리만 흔들어 놓겠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세력들이 노리는 게 뭘까요? 이제 끝났구나. 안 올라가네. 그냥 팔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주주님들의 머릿속에 심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이 구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리 압박, 말 그대로 암시를 거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참 올라갈 때 요 구간 보이시죠? 자, 요 남색깔 선이 11선입니다.
이 구간을 같이 놓고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떤 모습이에요? 11선을 한 번도 제대로 이탈하지가 않았어요. 5일선을 쭉 타고 가다가 5일선에서 밀리면 어떻게 받아줬어요? 항상 요 11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느 순간 이 11선을 강하게 이탈하는 순간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이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들어왔어요. 이거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 다시 흐름을 보시면은요, 11선 위로 올라탄 시점부터 주가는 또다시 꾸준한 상승을 이어갔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뭘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원익홀딩스의 이 추세가 살아있느냐 꺾었느냐, 이걸 판단한 핵심 기준은 딱 하나예요. 요 11선을 지키느냐 아니면 깨느냐. 물론 여러분들 장중에는요, 11선을 잠깐 이탈할 수는 있어요. 심지어 다음날 시가가 밑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하루 길어도 이틀 안에 요 11선 구간을 다시 회복을 해주냐, 이걸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바로 이 주봉 흐름이에요. 자, 제가 주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세 상승주의 공통점은 딱 하나다. 주봉 기준 이 11선을 쉽게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구간도 보시면은요, 일시적으로 11선을 살짝 이탈은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캔들에서 어떻게 됐죠?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회복하면서, 자, 요 캔들이 몸통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꼬리가 아니라 몸통 기준으로 지금 회복을 했다는 건 매도보다는 요 매수가 다시 주도권을 가져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자, 이때도 11선 이탈했다가 다시 꼬리를 말아 올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요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익홀딩스 주주지만 또 시장 참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또 시장을 보는 꿀팁들을 알아가시면은요, 다른 종목에서도 이런 대세 상승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요, 오늘 제가 정말 크게 돈 벌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기업이 M&A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제가 보기엔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급의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처음 이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후로 주가가 무려 2,500%, 그러니까 25배나 뛰면서 만원대에서 무려 42만원대까지 폭등이 나아졌습니다. 바로 그런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특히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후로 수급이 로봇주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몰렸잖아요. 게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규모를요,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답은 이 로봇, 그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의 1인당 GDP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8만 달러.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미 1억 원이 넘어요, 여러분. 자, 이 정도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생산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로봇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성전자의 로봇 투자, 이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은요, 전 세계 빅테크들이 전부 뛰어드는 초대형 미래 먹거리예요. 이 흐름에서 뒤처지는 순간 시장을 통째로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도 계속해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요, 무려 800조 원이에요. 이 정도 판을 삼성전자라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기업은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고 거기에 글로벌 탑클래스 S급 인재까지 합류한 상태예요. 특히 삼성전자 이 AI 연구소에서 소장을 맡았던 핵심 인물이 지금은 이 회사의 판매 총괄 부사장으로 전격 합류한 상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삼성과의 실사, 이미 진행 중이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AI 기술을 접목한 시제품까지 완성을 해놨고 이미 글로벌 기업들 쪽에서 여러 차례 관심을 보이며 접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포인트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재무도 튼튼해요. 자, 연속 흑자에다가 사상 최대 실적까지
찍어낸 상태죠. 자, 기업의 안정성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끝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 투자를 받고 주가가 25배나 치솟았을 때 그걸 보면서 나도 저때 들어갔어야 했는데 하고 부러워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2023년 1월이었죠. 자, 당시 17,200원이었던 주가가 불과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25배 폭등. 자, 무려 42만 원대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흐름이 시장에서 실제로 한번 나왔던 만큼 지금 다시 비슷한 흐름이 재현될 수 있는 구간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이 기회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성은 로봇을 포함한 신사업을 키우기 위해 지금 아예 별도의 조직을 신설했고요. 여기에 더해 대형 M&A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은요, 사실상 인수가 거의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최초고 또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핵심 인재들이 이 회사에 모여 있고 이미 시제품 개발까지 완료해놓고 이제 이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인수 마무리를 지은 뒤에 재료를 터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게다가 이 글로벌 사모펀드, 국내 세력들까지 이미 선매집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즉 메이저 수급이 먼저 들어왔다. 이 말은요, 흐름이 이미 잡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단돈 요 100만 원, 100만 원만 넣어도요. 자, 이 종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처럼 2,5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는 그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확실한 초성장 테마를 갖고 있고 여기에 지금 이 삼성전자의 M&A 재료까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6465-8870 여기로요.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지금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 넣고 있는 종목 최소 레인보우 로보틱스급으로 20배 이상 폭등이 나와줄 수 있는 요 종목을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요.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요. 010-6465-8870 이쪽으로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급등할 종목 단 한 종목입니다. 확실한 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수익을 내신다고 해서 제가 뭐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포가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잘 듣고 오셨나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번에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그야말로 대박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이 원익홀딩스가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명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요 일정이죠. 명확한 일정 바로 CES입니다. CES는요 그냥 뭐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전 세계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술력을 공개하는 무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정 언제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지금 2026년 자 1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돼요. 이거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날짜인데 그래서 이미 이 일정을 보고 일정 매매로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제 남은 시간이 한 대략 2주 정도 남았나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는 행사 당일까지 들고 가야지 이런 접근이 아니라요. 일정 매매의 요 핵심은요. 행사 전에 시세가 나오면은 그때 챙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일정 매매 처음 하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1월 6일부터 뭐 9일에 뭐 나오겠지 하면서 그날까지 끝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요, 일정 기간은요, 재료가 공개가 되기는 해요. 근데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죠? 윗골이 달리고 쭉 밀리는 경우. 소위 말하면 이게 뭡니까? 재료 소멸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재료 소멸이 왜 무섭냐면은요. 한번 꺾이면 뭐 나왔는데 왜 빠지지? 이 상태에서 대응이 늦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기 일정 매매로 접근하실 분들이라면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일정 전에 이 시세를 줬다면 무조건 수익부터 챙겨라. 굳이 뭐 날짜를 하나 딱 찍어드리자면 12월 말 전후 기준으로 일부라도 좀 정리하는 전략. 자, 이거 굉장히 좀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자, 다시 강조드리자면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단기 일정만 보고 들어오신 분들 기준이에요. 자, 그리고 CES가 끝난다고 로봇주의 흐름이 끝나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이후에 뭐가 있죠? 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 로봇 섹터 자체의 큰 흐름은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럼 이 CES 자체를 우리가 조금만 더 들여다볼게요. 여러분들 이번 CES에서 대부분 다 아시는 기업들이 참가합니다. 자, 여기 아까도 보셨다시피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삼성, LG, 현대 말할 것도 없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까지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 전부 다 모인다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걸 왜 굳이 짚어드리냐면요. 자, 이번에 나오는 이 CES 5대 키워드가 있는데요. 지금 이 5대 키워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피지컬 AI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가 이제는 이 물리적인 몸통을 갖는다. 즉 로봇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이번 CES 가장 맨 앞자리에 로봇이 지금 앞서 있다 이거예요. 근데 단순히 뭐 로봇 몇 개 전시하는 행사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이제 AI의 다음 단계는 로봇이다. 이걸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라는 겁니다. 물론 CES에서 뭐 공간 컴퓨팅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스마트홈 뭐 다양한 분야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설 확률이 높은 건 단연 로봇이라는 거.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익홀딩스가 왜 올라왔는지를 알잖아요, 여러분들. 결국에 뭡니까? 로봇 테마잖아요. 그래서 이 로봇 흐름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와요. 피지컬 AI 관련해서 국내에서 지금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언급이 됐는데 자, 바로 뭡니까? 보시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가 있고 또 여기서 우리나라 로봇 대장주 누구죠? 바로 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또 시가총액 기준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2등이에요. 그 다음이 로보티죠. 이렇게 3대장 구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원익홀딩스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러한 로봇 대장주들의 흐름도요.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이 두산 로보틱스는요. 최근 주가가 좀 폭발적이지는 않죠.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더 보이시죠? 자, 고래 로보틱스인데 여기서 비상장인데 이게 뭐 중요해?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자, 지금 요 포스코예요. 포스코에서 분사한 고래 로보틱스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요. 이제 CES 일정이 가까워지면서 만약에 이 고래 로보틱스 관련 기사가 하나라도 더 나온다면 그 여파로 이 포스코 그룹사 쪽이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는 겁니다. 물론 포스코가 아무래도 이 대형주다 보니까 뭐 상한가를 간다거나 이런 흐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좀 키워드를 연결해서 시장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 제가 이 자료 꽤 오래전에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지금 워닝 로보틱스 홈페이지인데 자, CES 2026 떴습니다. 자, 그리고 요 사업 분야로 가서 로봇핸즈 눌러 보시면은요. 자, 요 알레르고 핸즈 보이시죠? 여기 밑에 쭉 보시면은 뭐가 뜹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익숙한 이름 줄줄이 나오죠. 자, 바로 뭐 구글부터 시작해서 현대, LG, 메타, 엔비디아, 삼성까지. 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기업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글로벌 빅네임들이 이미 우리 이 워닝 로보틱스와 협업 중이라는 게 홈페이지에 버젓이 나와 있고 언론 기사에서도 계속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메타 이슈로 물론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기사 타이밍만 맞으면 다음에는 이런 엔비디아 협력 기사를 내면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는 뭐 삼성이라던가 구글, LG, 현대차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재료를 순차적으로 지금 깔아줄 수 있는 구조예요.
즉 재료가 부족한 종목이 아니라 이 재료를 어떻게 꺼내 쓰느냐만 남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은요, 어떤 기업 이름으로 기사를 올려도 주가는 순식간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로봇이 지금 아무래도 시원하게 치고 못 가니까 뭐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금요일장 흐름만 보시더라도 뭐였습니까? 현대무백스도 지금 신고가를 치면서 나가는 모습 나아졌고요. 또 아까 SPG, 그렇죠? SPG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한 97,000원 신고가 달성이 나아졌어요. 자, 이 장면 자체가 뭘 말해주냐면 로봇 섹터 안에서 아직도 이 돈이 안 빠져나갔다. 돈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모든 영상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로봇 섹터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종목만 계속 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뭐가 돌아요? 순환매가 돌아요. 자, 예를 들면 현대모비스나 뭐 클로버 같은 종목들이 먼저 치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잠깐 숨 고르고 또 그 타이밍에 이런 우리 원익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바통을 받아서 올라가는 구조가 나옵니다. 이렇게 순서만 바뀔 뿐이지 섹터 전체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놓고 로봇 섹터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요, 시장 전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로봇 섹터 쪽에서 신고가 가는 종목들, 신고가 시도하는 종목들이 계속 나온다는 점이죠. 이거는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자, 그래서 이 캔들 하나 짚어볼게요. 우리 신고가 찍고서 지금 음봉이 나오면서 요날 지금 어땠습니까? 거의 한 도치 형태의 캔들이 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보통 이 도치 캔들은 뭡니까? 추세 전환 신호로 좀 해석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그냥 의미 없는 도치가 아니라 과거의 흐름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앞전에 요날 기억하십니까? 정확하게 도치가 나온 이후로 주가는 쭉쭉쭉 상승했어요. 지금 요 구간이 바로 요 구간과 일치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때도 도치 한번 나오고 살짝 눌렸다가 바로 위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아졌고요. 지금 원익홀딩스의 위치도 그때랑 굉장히 유사해요. 도치가 나오고 심리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한 그 준비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단순히 뭐 안간해가 아니라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만들기 위한 추세 전환의 초입으로 보실 수 있고요. 즉 현재 구간은 짧은 시간 안에 의미 있는 이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 말 그대로 이 추세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그 저점 구간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자, 원익홀딩스는요, 지금처럼 올라가다가 재료가 하나 추가되면 또 한 번 올리고 또 올라가는 와중에 재료가 붙으면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 단계별 상승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바로 세력이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재료 누적 랠리 패턴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원익홀딩스를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자, 이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잡아가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원익홀딩스 영상 촬영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로봇 섹터를 들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로봇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섹터들이 왜 갔는지, 어떤 구조로 이 시세가 나오는지 이 로직을 아셔야 여러분들 스스로도 매수 근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셨다면 앞으로도 꼭 추적 관찰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흐름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게 나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 계속 보시면서 흐름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많이 제 영상 시청하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구독입니다. 자,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미 눌렀다 하신 분들은 제 지금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 우리 댓글에는 뭐라고요? 원익홀딩스 시원하게 신고가 한번 가보자 라는 의미로 신고가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외쳐주세요.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원익홀딩스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이 로봇과 피지컬 AI, 요런 뭐 정책, 글로벌 협업, 이런 재료들과 또 일정들, 자, 이거 계속 체크하면서 대응하셔야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저는요, 원익홀딩스 타점뿐만 아니라 로봇 섹터 전체 흐름, 중요한 일정, 수급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계속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타점도 막연하게 뭐 여기쯤 이게 아니라 가격으로 딱딱 짚어서 안내해 드리고요. 또 고점 신호 보이면 바로 대응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이 흐름만 잘 따라오셔도 우리 원익홀딩스로 의미 있는 이 수익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저는 그 정도 자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 이번 파동 제대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상 상단에 적혀있는 제 번호로요,
간단하게 원익이라고 딱 두 글자. 자, 요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저는 금전적인 요구 전혀 없고요. 자, 100% 무료입니다. 편안하게 오시면 돼요. 대신 우리 주주님들은요, 다시 한번 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우리 원익홀딩스처럼 이 좋은 흐름에 있는 종목들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는 힘이 되니까요. 꼭 좀 부탁드려 볼게요.